이재명 대표 얘기를 바로 이어가야 돼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이재명 대표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,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. 하지만 친명계 지도부 여전히 징계에 조금 여지를 두는 모습도 보입니다.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이 절차는 그래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대표의 그 요청이 또 있으셨고 또 저희 내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진행하진 않지만 이 문제가 잠복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. 네.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, 이게 잠복돼 있는 문제다. 이게 언젠가는 해결돼야 될 문제다. 이렇게 보는 그 지도부 내 친명계 의원들 얘기가 꽤 있는데요. 어제 대표가 분명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, 이거 뭐 역할 분담입니까? 어떻게 봐야 됩니까? 뭐 그런 측면이 있죠. 대표는 일단 어저께 회의에서 예상 수준의 답변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예상 답변서를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고요. 지금 현재 개딸로 상징이 되는 강경파 당원들은 안 된다. 가결파 색출해서 뭔가 하여튼 세게 징계를 해서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논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담아내야 되는 이 배드캅, 그러니까 이 강경파 지도부가 꽤 있는 거죠. 지금 그분들이 계속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의 뜻을 거스르는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안 되고요. 만약에 우리가 그럼 가결파가 누구고 어떻게 했는지를 내용이라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가령 뭐 은밀하게랄지 뭐 이렇게 지시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당은 아마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조용했던 당 지금 현재 강서 이후에 굉장히 국힘당의 이 소란스러움을 즐기고 있는 이 판이 다시 민주당이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. 그럼 민주당도 역시 분당 혹은 어떤 분들이 모여서 신당을 창당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여전히 그것은 가능하다고 모르죠. 보십니까? 그건 뭐 그렇게까지 가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 목소리, 저 강경파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가지고 지도부에서 그래 그럼 한번 알아라도 보자라는 정도의 제스처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당은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면 앞으로 어떤 목소리들이 또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징계를 안 한다 해도 곧 있을 공천에서 공천 안 주고 이러면 이게 바로 징계가 되는 거고요. 지금 일각에서 또 중진 물갈이론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명계 속가내기를 위한 것 아니냐, 자,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뭐 색출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거든요. 다만 징계라는 어떤 그 이슈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은 결국엔 그 불씨를 살려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사실상 징계보다도 더 두려운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노력으로 보여요. 그래서 결국에는 비명계 의원들이 그 공천 과정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, 아니면 거길 뛰쳐나와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, 거기에 오히려 관심사가 흥미로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당 분위기는 이렇고 지금 강성 지지층은 벌써 총선 게시판을 만들었더라고요. 그래서 지역구별로 해서 지금 친명계 줄 세우기가 시작됐다.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? 이게 지금 전에 이제 수박 당도 뭐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리스트만 나오다가 당도가 나오다가 이제는 뭐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공천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. 지금 공천이
대개 한 지역구가 20만 전후에서 있고요. 여기에서 이제 10만 전후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거고요. 사실 당원들은 몇천 명 안 되거든요. 근데 여기 와가지고 이 강경파, 개딸로 상징이 되는 강경파들이 와가지고 막 휘적거리고 다니면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공천 과정이 이게 혼탁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중앙당에서도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. 실제로 상당한 영향 실제로 미칠 수 큰 있습니까? 영향을 주는 거죠. 그리고 중앙당에서 또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강경파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손짓을 하면서 지휘를 하는 몸짓을 보이면 금방 김 의원이 쭉 지적을 했던 그런 것들이 각 지역구에서 현실화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특히 친명과 비명계 후보들이 갈등을 하는 그래가지고 공천을 겨뤄야 되는 이런 지역구들이 지금 꽤 많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공천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짐작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금방 저희들이 쭉 설명을 했듯이 징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색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천 과정이 매우 혼탁해지고 이것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 내지는 보이는 손에 의해서 컨트롤이 될 수 있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영향이 클 수도 있다. 자,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. 앞으로 민주당 내 상황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. 모처럼 오늘 국회에서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짧게 질문 하나씩만 드리겠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요. 국회 본회의장 생각하면 이제 고성이 오가거나 상대당을 비난하는 어떤 팻말들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거 앞으로 안 하기로 오늘 신사협정을 맺었어요. 다음 큰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 지켜질 협정 아닐까요? 그게 어떤 어떤 불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. 근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거는 어느 국회나 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영국 의회 그 생중계될 때 보면 거기도 엄청 시끄럽거든요. 다만 노골적인 욕설을 하지는 않죠. 다만 뭐 우하는 소리로 상대당 그 발언에 좀 비난적으로 이렇게 우하는 소리를 낸다든지 뭐 자기 편이 얘기할 때는 큰 박수로 호응한다든지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우리는 조금 비속어나 욕설 같은 게 최근에 난무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성의 의미로 이런 협정이 맺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오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최대한 오래 지켜줬으면 좋겠다. 초등학생들도 국회 견학 자주 오는데 보면 어떤 생각할까 참 그런 생각했었거든요. 이제 곧 대통령 시정연설도 있는데요. 이때도 좀 지켜질까요? 그래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물리력은 일단 뭐 사라진 건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제 정착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피켓팅, 뭐 팻말, 현수막은 못 들고 들어가게 지금 현행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현수막은 안 들어가지만 피켓팅하고 팻말은 지금 많이 쓰죠. 그리고 이제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소리 지르는 것도 이제 좀 도를 지나쳐요.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리 세게 들리면 그것도 폭력이라고 그러니까요. 폭력적 고성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고 피켓팅하고 팻말은 이거 만약에 지금 합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저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. 따라서 이것도 그러면 법으로 만약에 규제를 한다면 혹시 좀 지켜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우리끼리 신사협정으로 하자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신사협정이기 때문에 오래 안 갈 수도 있다.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를 해주셨네요. 모처럼 좋은 얘기를 좀 꺼냈는데요. 자, 오랫동안 지켜지길 기대하면서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김용남, 신경빈, 전직의원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